드디어 마의 93, 94K를 뚫어내고 대망의 98K 부근에 도달한 비트코인. 그야말로 비트코인이 역사적 기로에 놓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이 왜 역사적 기로라는 건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건지 이 영상에서 말끔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적 변곡점의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대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이 약 2달간 저항을 받던 93, 94K 매물대를 돌파하고 대망의 98K 부근에 도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 전 데드캣 바운스다, 어차피 저항받고 크게 하락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즌 종료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다 팔고 도망쳐야 할지 많이들 고민이실 건데요. 이러한 걱정과 의문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시즌 종료, 과연 알트장은 없는 걸까? 위 세 가지 목차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희망과 걱정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꾹꾹 눌러 담아 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질질 끌 거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렸던 시점은 92K대였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저는 86.9K의 스윙 롱을 여전히 홀딩 중에 있으며, 제가 보는 것은 평단 대비 최소 1만 불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라고 공유 드렸었는데요. 영상 이후 비트코인이 93, 94K 저항을 한 번 더 받아주었지만 깔끔히 상승해 주어 생각한 대로 평단 대비 1만 불 이상의 상승이 등장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 흐름을 완벽히 읽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저는 목표 구간까지 소폭 남았기에 여전히 이 포지션을 홀딩 중에 있네요. 여러분들 지난 2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앞자리 7을 봐야만 한다며 숏을 치고 이번 반등에 크게 손절 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쳐 떨어져 나가 손절하고 시장 자체를 떠난 사람들 역시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롱 관점이 없었냐고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롱 관점을 갖고 있던 대부분이 중간중간 부분 익절을 날리고 물량의 상당수를 잃은 상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점을 깨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며 사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죠. 하지만 저희는요, 물량 단 하나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저는 애초부터 최소 1만 불 이상의 구간을 먹기 위한 여정임을 몇 주 전부터 미리 선포하고 묵묵히 평단 관리와 물량 관리만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공유 드렸듯 지난 일주일간 최소 7차례에 걸쳐 단기적으로도 동일한 뷰를 관철시켜 드렸었죠. 단기 관점 역시 완벽히 적중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덕분에 10월 10일 이후 비트코인 롱으로 손실본 구간의 상당수를 복구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움직임으로 손실 복구를 많이 했으니 여기서 끝이 아닌 이제 그 이상의 수익을 내며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진심이 느껴지신다면, 그래도 얘는 정말 거짓없고 열심히 한다 라고 느끼신다면 3초만 소외해 주시어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복합적 요소를 검토해야만 하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총 5가지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목차 끝에 결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총 5가지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결론 역시 이해하실 수 있으니 그런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상황, 박스권 돌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비트코인은 지난 2개월간 상단 93, 94K를 두고 그야말로 미친 횡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나 아래 구간에서 긴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연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였다는 것은 절대 단순한 신호일 수 없습니다. 추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락 추세 기간 이상의 횡보 추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 횡보 추세의 메인 저항 구간을 돌파하였다는 것은 추세 반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기가 모인 뒤 발산하는 과정에서 어줍잖게 고점을 잡겠다고 숏을 치는 것은 역추세 매매이며, 이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 아담 앤 이브 패턴과 커벤 핸들 패턴입니다.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더블 바텀의 변형 패턴으로 급락 이후 물량을 받아 V자 반등이 등장한 뒤 눌림이 발생하고 추가 매집을 통해 둥글게 돌려 추세를 반전시키는 전형적인 추세 반전형 패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 패턴에 대해 명확히 언급드렸으며, 현재는 이 패턴의 넥라인 돌파가 완벽히 일어났기 때문에 패턴의 컨펌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담 앤 이브 패턴은 커벤 핸들 패턴과 연계하여 나올 때 그 의미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보실 수 있듯 아담 앤 이브 패턴에 이어 커벤 핸들 패턴까지 완벽히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위 두 가지 패턴이 연계하여 등장
등장하였기 때문에 매우 의미성이 큰 추세 전환 패턴이 컨펌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상황, 일봉 22평 프랙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지지난 영상에서도 이 일봉 22평 프랙탈에 대해 언급드렸었는데요. 12월 28일 최초 언급 당시 영상을 가볍게 복귀해보면 일봉 22평 패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봉 22평을 보면 과거 25년 초 폭락 때와 기간도 차트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과거 진행된 차트부터 분석을 해보면 일봉 22평이 이탈된 뒤 쭉 저항을 받다가 22평 위로 한번 올라타고 또다시 하락, 이후 지속적으로 22평 저항을 받으며 추가 하락, 바닥권에서 22평 각도를 돌려주며 한 번 더 위로 올라탔다가 다시 이탈, 저항받던 22평을 재돌파하며 큰 상승의 시작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패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올라타는 척하는 시기 그리고 횟수와 22평의 각도를 완만히 돌려나간 뒤 돌파하며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일봉 22평 이탈 이후 쭉 저항을 받다가 위로 한 번 더 올라타고 또다시 하락, 지속적으로 22평의 저항을 받으며 추가 하락, 바닥권에서 22평의 각도를 돌려주며 한 번 더 위로 올라탔다가 또다시 이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선 패턴과 올라타는 척하는 시기와 횟수도 22평의 각도를 완만히 돌려나가고 있는 것도, 그리고 약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유사한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실 수 있듯 저는 비트코인이 87K에 있을 때부터 일봉 22평을 두고 나오는 패턴이 과거 폭락 때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언급드렸었고, 영상 이후 말씀드린 그대로 흘러가 일봉 22평의 돌파가 일어난 뒤 단 한 번의 이탈 없이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공유해드렸듯 일봉 22평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는 중간 과정 시나리오 역시 정확히 읽어나가고 있네요. 이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다음 네 번째 상황, 98, 99K 매물대입니다. 비트코인의 98, 99K 매물대는 매우 의미성이 짙은 매물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란 이스라엘 전쟁 당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지지를 받으며 고점을 경신해 나갔던 구간이기도 하고, 10월 10일 폭락 이후 브레이크가 걸리며 약 10%가량의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은 매우 명확한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100K라는 심리적 매물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항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나 명확한 저항 구간에 비트코인이 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롱 포지션을 익절하고 숏 포지션을 진입하고 있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상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 테더 도미넌스 빌드업의 종결입니다. 이 역시 수차례에 걸쳐 언급드린 테더 도미넌스 빌드업인데요. 기억을 못하실 분들을 위해 12월 28일 최초 언급 당시 영상을 가볍게 복귀해보면 테더 도미넌스 빌드업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 것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것이죠. 이를 인지한 상태로 테더 도미넌스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테더 도미넌스는 오랫동안 유지한 수렴을 돌파하고 수렴 상단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돌파, 리테스트, 추가 상승을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나 강한 작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였으나 이 반등의 세기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매를 어느 정도 깊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추세선 및 작도를 돌파한 뒤 돌파 방향에 대한 힘이 약하면 오히려 이는 페이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무수히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요. 현재도 명확히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추세선 위에서 더블탑 형태의 고점을 만들고 다시 수렴 내부로 들어오며 큰 페이크아웃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듯 저는 12월 28일 당시 테더 도미넌스에서 더블탑 패턴과 삼각 수렴 내부 진입이 발생할 수 있는 빌드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공유 드렸었는데요. 해당 영상 이후 더블탑 형태가 깔끔히 만들어졌고 현재는 수렴 상단의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렴 돌파 이후 상단의 지지를 한번 받고 반등하였으나 이내 실패하고 다시금 상단 구간에 왔기 때문에 수렴 상단의 지지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삼각 수렴의 큰 페이크아웃까지 연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뭐 어쩌라는 거냐, 네, 천천히 위 다섯 가지 상황을 종합해 현재 제 생각과 대응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선 비트코인은 정말 명확한 저항 구간인 98, 99K 매물대에 도달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심리적 저항 구간인 100K까지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이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98에서 99K 구간을 정확히 찍어준다면 리스크 관리차 롱 포지션을 분할 익절할 예정입니다. 익절하는 대로 카톡 및 텔레그램방에 공유해 드릴 거고요. 하지만 숏 진입은 하지 않아야 하며 눌릴 것을 예상하면서도 전체 익절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 현재 비트코인은 두 달간 횡보 이후 추세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역추세 매매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험합니다. 때문에 숏을 진입을 하고 싶다면 박스권 내부로 재차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쳐도 늦지 않을 것이고요. 그 전에 미리 고점을 예상하고 어줍잖게 숏을 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롱 포지션 전체 익절 역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테더 도미넌스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 페이크 아웃이 컨펌이 된다면 아래 구간으로 크게 열리는 상황이 형성됩니다. 즉 이 저항 구간을 올라타면 탈자리 시간조차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과거부터 미리 고려하여 86.9K 롱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간중간 단기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최소 1만 불 구간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끝까지 홀딩했던 것입니다. 남들처럼 아래에서 부분익절 98, 99K에서도 부분익절을 연달아서 하게 되면 자리를 주지 않고 올려쳤을 때 기대 수익이 너무나도 낮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리 이 상황에 대비해 대응하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이번 목차 결론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98, 99K 구간은 예정된 저항, 즉 분할익절 구간이다. 차설 역시 부분익절을 할 것이다. 둘째, 해당 구간에서 눌리는 자리는 부계정 및 롱 포지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하지만 섣불리 숏을 쳐서는 안 된다. 숏은 패턴이 깨지고 쳐도 늦지 않다. 넷째, 물량을 꾸역꾸역 최대한 채워서 끌고 온 데에는 다 뜻이 있다. 물량 다 털리고 올라가는 상황을 방지하자 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차 시즌 종료, 과연 알트장은 없는 걸까 입니다.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이 펑펑 튀다가도 또다시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며 알트코인들이 가지 않으니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 도미넌스 3일봉을 보면 비트 도미넌스 역시 약 3달 이상을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선 당연히 알트코인들이 미친듯이 가는 장세가 펼쳐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도미넌스가 위든 아래든 분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 비트 도미넌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해봐야겠죠. 비트 도미넌스 3일봉을 보면 비트 도미넌스는 위와 같은 상단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위 상단 추세선들의 기준이 되는 두 지점은 17년도 알트들의 저점, 21년도 알트들의 저점인데요. 해당 시점 이후 알트들이 야금야금 반등을 하다가 가속화가 되며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는 구간에 폭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 도미넌스는 단지 추세가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고점을 찍은 뒤 한 차례 눌림이 나오고 약 3달에서 4달간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추가 한파동 이상의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비트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것이므로 알트코인에도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에 대한 신뢰도를 보강하기 위해 알트코인들의 캡, 즉 자금을 뜻하는 토탈2 차트까지 연계하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보실 수 있듯 현재 토탈2는 아래 구간에서 횡보를 그려주며 크게 더블 바텀 패턴을 그렸다고 볼 수 있으며 아담 앤 이브와 커벤앤들 패턴까지도 포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 세 가지 패턴 모두 추세 반전형 패턴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패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의미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때문에 저는 곧이어 이 넥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비트 도미넌스의 상황과 연계하여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약 2달에서 3달간 지긋지긋한 코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여러분들께 한번 거칠게 말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독한 사람들입니다. 이 힘들고 지옥같은 횡보와 털기를 버티고도 아직까지 이 시장에 남아 제 영상을 보며 차트 공부, 관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돈 벌 자격이 있습니다. 아래 구간도 버텼는데 현재 구간도 못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시리라 믿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홀딩합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98, 99K 구간은 예정된 저항, 즉 분할익절 구간이다. 차설 역시 부분익절을 할 것이다. 둘째, 하지만 테도도면스 빌드업, 일봉 22평 프랙탈, 커벤앤들 패턴, 아담 앤 이브 패턴, 박스권 돌파를 근거로 하여 눌리더라도 충분히 더 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셋째, 토탈2 차트에서 추세 전환 패턴이 3가지나 보인다. 비트 도미넌스도 머지않아 큰 하락이 등장할 것이다. 홀딩하자 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받은 모든 고통을 돌려받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